가장 좋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?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바이오예요. 그러면 그 바이오 기업을 뭐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뭐 특별하게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을까요? 후보군들을 잔뜩 놓고 기술에 근접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. 그 회사들을 찾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. 참고로 제가 거의 10년 동안 추적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. 회사예요. 네, 아까 그 유망 섹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중에서 좀 가장 좋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? 질문은 항상 똑같고 제 대답도 항상 똑같습니다. 첫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.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새로운 신기술들은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바이오예요. 아까 제가 이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인간의 수명을 무한대로 늘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. 바이오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헬스케어 산업을 같이 묶어요. 바이오 헬스케어. 헬스케어에는 보험이 또 들어가 있어요. 네. 이런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많아요. 뭐 지역도 하고 뭐 다 해요. 근데 이 보험이 이런 거예요. 스마트 칫솔을 쓰면 보험료를 깎아줘요. 얘가 다 알아요. 너 오늘 양치 한 번 안 했지? 야, 너 닦을 때 구석구석 안 닦았구나. 그러면서 얘가 메시지로 옵니다. 그렇게 칫솔질하면 어금니에 충치 생겨요. 이런 거 알려줘요. 네. 끝내주죠. 그다음에 변기가 의료기기로 바뀝니다. 얘는 내 체온, 땀, 배설물 싹 다 분석해가지고 스마트 의사, 연결된 의사한테로 싹 보내줍니다. 그리고 나한테 딱 옵니다. 장출혈이 생긴 것 같아요. 내일 아침 9시 예약했으니까 병원으로 오세요. 끝내주죠. 네. 먼 미래 얘기 아닙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정으로 파고들게 될 거고, 이게 이제 보험하고 연결돼서 이제 같이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하는 회사들, 저도 아직 보험까지는 연구를 못 했는데,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아주 이쪽에는 훌륭한 산업이고 대단한 기업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. 두 번째는 아까 그 스마트 팩토리 말씀드렸는데, 그게 뭐냐면 로보틱스하고 인공지능 쪽 산업들이에요. 이거는 뭐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다 알 거예요. 이 로봇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식당으로도 다 들어가요. 맞아요. 식당에 가면 일본 같은 경우 가면은 팔이 8개 달려서 한 번에 막 8인분씩 요리하는 로봇들이 네. 식당에 깔려 있고 그래요. 지금 못 가보고 있는데 한번 가시면 그런 데 찾아가 보시면 이거 정말 대단하다 할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레시피가 첨단 레시피인 거예요. 최고의 셰프의 레시피인 거예요. 레시피만 바꿔주면 또 다른 음식도 할 수 있고. 그러니까 맛이 일정하게 나오잖아요. 사람들이 좋아하죠. 네. 또 이 로봇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뭐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저 마트 같은 데서도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 진열 상태 파악하고 재고 파악하고 하는 이런 거 미국에 가면 널리고 널렸어요. 우리가 제일 꼴등이에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은 통신과 사물 인터넷이에요. 아까 제가 그 스마트 팩토리에 가면 잔뜩 깔려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통신 설비들. 네. 이제는 그 통신 설비들이 사물에 다 부착돼서 사물들끼리 서로 통신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차와 도로가 통신하고 자동차와 신호등이 통신하는 그런 설비들이 다 깔릴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쪽이 얼마나 유망하겠어요. 그리고 여기는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. 이 통신 기술들은 모든 군사 무기에 다 쓰입니다. 드론 통신 없이 뭘로 운용하겠어요? 전부 다 통신으로 갑니다. 미사일도 전부 거기 통신 설비들 다 들어가 있어요. 기계 장치들이.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. 세 개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와 관련된 회사들 중에 우리 그 수술용 로봇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.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회사 있어요. 주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근데 그 회사를 공부해 보면 더 놀라요. 왜냐하면 이미 1999년에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했어요. 얘가 암 수술하고 그래요. 배에다 이렇게 구멍 몇 개 뚫어가지고 그렇게 로봇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만하게 확대해 보면서 정밀하게 수술하죠. 근데 그동안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한국에 있는 환자를 미국에서 수술할 수 있어요. 원격 의료. 네. 뭘로? 5G로. 실시간으로. 정밀하게. 제가 셋으로 나눠드렸지만 다 한 덩어리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전 그 바이오에 대해서 살짝 의문인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이 모더나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이고 어떤 회사가
뭔가 장기적으로는 뭐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출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바이오 회사를 그 종목의 경우에 특히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요? 커요. 투자하기에? 저도 작년에 한번 실패했어요. 모더나는 성공한 거고 작년에 한번 실패했고 하지만 얘네들이 성공하게 되면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폭증하는지를 알게 되면 또 그것도 공부하는 매력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노바백스는 1년 반 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3달러, 4달러였어요. 지금 200달러. 많을 때는 300달러 정도 갔을걸요. 그만큼 그들이 하는 일이 부가가치가 엄청난 거예요. 그러면 그 바이오 기업을 뭐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뭐 특별하게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을까요? 지표를 보기는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저는 장기적으로 일단 공부를 해요. 후보군들을 잔뜩 놓고. 네.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술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후보군들을 잔뜩 놓고 기술에 근접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. 그 회사들을 찾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. 네.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죠. 참고로 제가 거의 10년 동안 추적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. 이 회사 사실하는 거 아니고요. 네. 오가노보라는 회사예요. 오가노보요. 네.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3D 프린터로 장기를 프린트해요. 어떻게 하냐면 환자의 체세포를 빼서 배양을 한 다음에 그거로 장기를 다시 프린터로 만들어요.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면 거의 이식 가능한 수준에 근접해 있어요. 그 정도로요? 근접해서 지금 실험용으로 거의 다 써요. 신약 독성 실험 뭘로 해요? 장기로 직접 해야 되잖아요.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진짜 인체 장기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수준까지 거의 다 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식하려면 이제 10년 남았어요. 2030년 정도 가야 될 거고 뭐 부분적으로 쉬운 거는 다 해요. 피부 이런 거는 옛날에 이식하죠. 한참 전부터 해왔어요. 네.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장기들은 앞으로 뭐 2030년 정도 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.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이런 쪽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에 투자하는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. 바이오 ETF. 그렇죠. 아주 유망한 기업들만 싹 모아놓은 그런 네. ETF들도 있어요. 대신 이제 너무 높을 때 들어가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. 왜냐하면 얘네들도 사이클을 타니까 네. XBI 뭐 이런 그 바이오 ETF들이 있어요. 그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우리는 어떤 게 터질지 모르잖아요. 네. 근데 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런 회사들만 골라서. 그중 그래서 하나만 터져도. 하나 터지면 쭉쭉쭉쭉 올라가죠. 그리고 그 최근에 미국 기업 실적 발표되고 있잖아요. 네. 그때 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실적 발표 시즌에?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시장이 기대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. 네. 그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날아가죠. 네.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뭐 추정치하고 비슷하네. 그러면 이제 주가는 그냥 비틀비틀하는 거고.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분기에 대해서 또 이제 추정치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겠죠. 과연 이 주가가 이 추정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8만 원이에요. 네. 이 8만 원이 지금 증권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이익을 초과 달성할 거라고 예측하는 가격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그 정도 이익을 반영하는 주가인지 이런 거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여기는 보통 뭐 여러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은데 주가는 그냥 증권사들 추정치 정도 나오네.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주식 투자예요. 네. 사실 거기까지 끌어올라가려면 좀 주린이 분들이라고 그래서 어렵고요. 네. 그보다는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네. 오늘을 처음으로 그냥 한 방에 3개 팍 찍어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늘 조병화 부사장님 모시고 유망한 ETF 종목들과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